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라디오 드라마 사기에서는 사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부터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사기 11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장군 송이의 막사에서 새벽 하늘을 가르는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장수들과 군병들이 그 막사 앞으로 달려왔다. 범중도 달려와 기어이 이를 낸 항우를 본다. 피 묻은 칼을 쥐고 서 있던 항우가 험한 눈으로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 초나라를 배반한 송이를 내가 처단했다. 상장군 송이는 제 나라의 고른군과 내통하고 제 나라에서 권력 쟁탈전 와중에 있는 고른군에게 초나라 군사 1만 명을 사사로이 주어 그를 지원하는 음모를 했다. 그래서 장군은 국적 송이를 처단한 것이야. 우리가 강남의 오중에서 군사를 일으켜 창강을 건너고 회수를 건널 때에는 송이 같은 사악한 자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초나라를 다시 일으키려 결집한 목숨을 건진 동지들 아니었던가. 항우의 눈물을 본 장수와 군병들은 일제히 항우를 따른다는 맹세로 오른쪽 어깨를 벗어제끼고 대초를 외쳤다. 항장군, 제 나라에 가서 고른군에게 빌붙어 있는 송이의 자식 송량이 제 나라를 부추겨 우리를 치러 올지도 모릅니다. 기병대를 파견해 송양뿐만 아니라 송의 일족을 모두 죽이시오. 그리고 팽성 회왕에게 급사를 보내 이 사실을 전하게 하시오. 급보에 접한 회왕은 기절할 듯 놀라면서 새삼 항우가 두려웠다. 그리고 항우를 상장군으로 명한다는 칙서를 써서 사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항우는 초나라 전군을 장악했다. 그의 위세는 초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제후들에게까지 미쳤다. 이 사건은 항우가 생애를 통해 딱 한 번 권력 투쟁을 한 사건이었다. 상장군 항우는 전군에게 북쪽 거록을 향한 진격명령을 내렸다. 그때 거록에 진을 치고 있는 진나라 장안 장군은 3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있었으며 항우의 군대는 7만 정도였다. 이 시대의 전쟁은 어느 쪽의 군사가 많고 적으냐로 승패가 갈렸었다. 범증사부, 조나라의 거록은 지형이 어떻게 돼 있어? 거록은 평야이고 그 평야에 거록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록은 비옥한 농경지의 평야로 식량이 풍성해 인구가 집결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 거록성에 조나라 왕이 가 있지요? 만국 조나라의 도읍이던 한단에서 장이와 진여가 왕족의 피를 가진 자를 왕으로 옹립해 조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진해 장안 장군이 한단으로 쳐들어가자 장이가 왕과 군사들을 이끌고 거록성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한이 대군을 이끌고 거록으로 가서 진을 쳤군.
장인은 거록을 왕도로 정하고 사방에 구원을 청하는 밀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합종해서 거록의 집결에 있는 진의 군대를 쳐부수면 진나라를 멸망시킬 기회라는 서신을 각국 제후들에게 띄운 것 같습니다. 거록성을 미끼로 진의 대군을 불렀으니 각국은 와서 진군을 쳐부셔라. 장인은 거록이 무너지면 진군의 기세가 하늘을 찔러 초나라도 위나라도 제나라도 공멸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 위협적인 호소에 응해 각국의 원군들이 거록으로 출진했소. 첩자의 첩보로는 각국이 5천여와 1만여의 원군을 거록으로 보냈으나 진의 30만 대군에 칠겁하고 진군 진영에서 20리쯤 떨어진 데다 진을 치고 진군의 작전을 관망만 하고 있다 합니다. 장한이 그런 겁쟁이들과 대적해 군병을 소모할 리도 없겠지만 진군이 공격하면 도망가기 딱 좋은 거리일세. 거록성의 조나라 군사와 원군을 합해 얼마나 되어 범정사부? 합해서 8만여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군 7만을 합쳐도 15만인데 30만 진군을 항장군은 어떻게 공략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거록에 가서 생각합시다. 대군을 이끌고 거록으로 진격해온 진군의 장안 장군도 각 나라의 군대를 거록으로 불러들인다는 생각은 거록성의 장의와 같았다. 다만 그 의도가 정반대였다. 거록을 미끼로 이 성 밖에 반란군을 모두 불러들여 일거에 전멸시켜 진나라를 괴롭히는 화근을 뿌리 뽑아버린다는 생각이었다. 장안은 왕리, 소각, 섭간 세 장군을 불렀다. 전군은 4구로 나눕니다. 내가 이끄는 주력군은 거록의 남쪽 국원성에 주둔하는 본영입니다. 섭간 장군의 2구는 거록성 남쪽에 진을 치고 왕리 장군의 3구는 거록성 중앙에 진을 치시오. 소각 장군의 4구는 거록성 북쪽에 진을 치는데 각 군은 적의 급습과 화살을 막기 위해 사방을 석축으로 쌓는 보로들을 만들고 또 각 군을 연결하는 용도를 축조하시오. 용도라고 했습니까? 용도는 땅을 파서 길을 만들고 파는 흙과 돌로 그 길 양쪽에 뚝을 쌓는 공사입니다. 그 용도는 오고 가는 군병들이 적의 습격이나 화살을 피할 수 있고 또 밤낮 가리지 않고 보급품을 각 보로들로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장군, 그런 공사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록성 성벽을 공격하는 전투를 왜 하지 않습니까? 소각 장군, 우리에게는 관중으로부터의 신병 보급이 없다는 것을 장군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병들이 다치거나 전사하지 않는 작전이 필요합니다. 성벽 공격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장한 장군의 전략을 말해주시지요. 거록성에는 한단에서 온 군사도 많고 군량도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전입니다. 거록성이 아무리 군량을 저장했다 하더라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사 직전이 되면 항복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초나라 등 외적이 공격해오면 앞뒤 적으로 고전할 것입니다. 초나라는 주력군의 정도성 대패로 전력도 죽은 항량 정도의 장군도 없습니다. 그 밖의 나라들 원군은 전의 상실로 우리 대군에게 덤빌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장안의 적전 3군 군병 20만이 대지에 엎드려 작전용 토목공사로 석축 보루와 전군을 연결하는 용도를 단시일에 완성하니 군병들의 진지와 수송의 안전과 보급로의 안전을 확보했다. 항우군이 황하를 건너기 위해 강변에 이르렀을 때 추위는 살을 에이는 듯했다. 범증이 첩자가 전하는 거록 평야의 상황을 항우에게 보고한다. 연나라 제나라 등에서 온 원병들은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다 합니다.
그들은 초나라 군대가 7만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군이 전장에 도착해도 그들은 힘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초나라 사람은 초나라 사람만의 힘이요, 누구의 힘도 필요 없어. 진군은 거록성 남쪽에서 북쪽까지 도를 쌓아 진지를 구축하고 각 진지를 연결하는 용도를 만들어 군병들의 수송과 보급물의 운반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전 작전 같습니다. 장하는 소문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배는 충분히 준비했으니 전군은 일제히 도강하라 하시오. 검증사부, 도강하지 못한 군병은 없지요? 예, 전군이 지금 장군의 지시에 따라 집합 정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펄럭이는 이 깃발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싸웠다. 거룩의 전투에서는 살아서 이 황하를 건너가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싸워라.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싸움에 임한다. 나는 죽기를 바라며 적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항우는 말 한 장에 매단 식량이며 취사 도구가 들어있는 포대를 바닥에 팽개치고 철추로 쳐 부셔버렸다. 죽는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것이라는 표현이었다. 7만의 군사들이 항우와 같은 행동을 했다. 치솟은 격한 감정이 군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 초나라 사람들이 강북 중원의 한민족과는 다른 기질이라고 사마천은 말하고 있다. 장군, 우희 소저가 안양에서 떠나시기 전에 이 편지를 장군께 전하라고 했습니다. 희가 편지를? 예, 죽간에 쓴 짤막한 사연인 듯합니다. 범증사부가 읽어주시오. 예? 읽어보시오. 잊지 마십시오 뿐입니다. 장군님, 무슨 뜻이지요? 장군님, 저는 팽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룩 싸움은 어렵소. 희가 함께 갈 수 있는 전장이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전략이 놀라운 장한 장군이 이끄는 진해 주력 30만과 대치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그 주력군의 수요. 7만이 30만의 적을 무찔러야 하오. 장군의 군사는 일당 100의 힘을 지녔습니다. 초나라의 힘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요. 저의 주제 넘은 소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말해보. 장군님, 보다 큰 일을 위해서는 보다 작은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보다 큰 일을 위해. 무슨 뜻이오? 장군님은 강합니다. 적전에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십니다. 초나라 군사들도 강한 장군님을 숭배하고 따릅니다. 저도 강한 장군님께 끌립니다. 하지만 장군님을 따르는 부하들은 장군님의 부드러움이 아쉽습니다. 전장에서 다친 군병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싸움에 지친 장수들에게는 노고를 지하하는 한 말씀으로 장군님의 진정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초나라 군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새벽에 항우의 군대는 마침내 거록 평야가 바라다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다.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황토의 평야였다. 언덕에는 진의 군사 만여 명이 진치고 있는 보루들이 있고 보루와 보루 사이에는 용도로 연결돼 있다. 멀리 제나라, 연나라 등의 지원군 깃발도 보였다. 보루에서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올라올 무렵 초군의 선진 경포 장군의 군사 3만이 본진에 앞서
거록성 북쪽에 나타났다. 경포 장군 부대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 범증사부. 예, 경포 부대가 그 보에는 눈길도 안 주고 용도로 가서 오리 정도 용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전령의 보고입니다. 아직 적이 눈치 못 챘으니까 중앙과 남쪽으로 연결하는 용도를 파괴하고 파괴한 용도를 지킬 보를 돌로 쌓아 만들라고 지시하시오. 예,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이 이변은 이내 진군 북쪽 진영의 소각 장군이 알게 된다. 장군님, 초군 수만 명이 나타났습니다. 초군이 나타났어. 패전군이 사주로 들어왔어. 초군이 용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아니 뭐야? 용도를 파괴 싸우러 온 것이 아니고. 예, 보로 연결되는 용도가 파괴되고 있다니까요. 오씨, 놈들에게 가장 가까운 보의 군사들에게 출격하라고 하시오. 초군은 수만의 대군입니다요. 그 보 하나의 군대로는 대적이... 놈들은 창칼이 아닌 괭이든 오합지졸이야. 용맹한 보의 군사 1만이면 무찌를 수가 있어. 차장군이 지휘하시오. 예. 보의 진군 1만이 공격해오자 경포 장군의 3만 초군은 일제히 괭이를 버리고 감춰두었던 창칼로 무장하고 항전하니 1만의 진군은 박살이 났다. 이를 지켜보던 소각 장군은 북쪽 보의 모든 군사에게 차례로 공격 명령을 내리고 전장으로 가서 진두 지휘를 했다. 그러나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보의 순으로 전장에 도착하다 보니 초군 정면의 적은 항상 진의 대군이 아닌 보의 작은 부대였다.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진군과 격전을 벌이느라 경포 장군의 군사들이 지쳐 있을 때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항우가 주력 4만을 이끌고 나타났다. 경포 장군의 군사들은 10만 진군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4중 5중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군사들은 한가운데서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경포 장군의 군사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되오. 이제 곧 왕리와 섭간의 15만 대군도 몰려들 것이옵니다. 범증사부는 감춘 5천 군사로 놈들의 후방군이 들이닥치면 진격해 오시오. 저쪽 언덕 깃발들이 펄럭이는 곳에 금빛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자가 누구요? 적장 소각 장군인 것 같습니다만 저놈을 죽일까요? 적의 두터운 벽을 뚫고 저 언덕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어. 항우의 오추마는 전장으로 내달았다. 몰려들던 진의 군사들은 질주하는 오추마의 기에 질려 흩어졌다. 흰 갑옷의 항우를 태운 오추마는 진의 소각 장군이 있는 언덕을 향해 일직선으로 질주한다. 말을 타고 달려오는 적장의 형형한 눈빛과 박력에 압도당한 진나라 군사들은 최면에 걸린 것처럼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들은 모두 환각을 본 듯한 눈이었다. 소각 장군의 측근들도 그랬다. 항우가 질풍처럼 달려오자 비칠거리며 비켜났다. 마상의 소각 장군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달려드는 항우를 보는 순간 항우의 칼이 장군의 두개골을 둘로 갈랐다. 진군이 무너졌다. 항우와 같은 기세로 뒤따라 진격해온 초의 주력군과 항우 장군이 신들린 것처럼 종횡무진으로 진군을 무찌르니 진군은 전의를 잃고 도망쳤다. 이 시대의 전쟁은 통솔지휘하는 주 장군을 잃으면 전군이 순식간에 붕괴했다. 군사들에게 주 장군의 존재는 군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진군은 창과 칼을 버리고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도망간 놈들을 제외하고는 소각의 군사 모두가 항복하고 있어. 이보게 경포 장군, 용도에 진군의 염장 고기가 가득 있어 군병들에게 나눠주고 쉬게 하시오. 왕리와 섭간의 대군이 곧 또 공격해올 것이오. 이에 대비해야지요. 항복한 진의 군사들은 모두 죽이지요. 살려두면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니까. 산 너머 골짜기에 가둬두고 결전에 승리한 뒤 처리 문제를 결정하지요.
이윽고 진해 왕리 장군 군대가 전장에 도착했으나 소각은 죽고 군대는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자 군사들이 두려움 때문에 진격을 못했다. 항우는 스스로 창을 들고 전군의 선봉에서 왕리 장군의 군대를 공격하니 초군은 성난 사자처럼 포효하며 적을 무찔렀다. 황장군, 적장 왕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거록 전투가 끝났습니다. 진해 섭간 장군은 왜 전장에 나타나지 않았소? 섭간은 전장으로 오다가 진군의 참상을 듣고 철수 명령을 내린 뒤 자신은 길가에 오두막으로 들어가 불을 질러 타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장에는 무릎 꿇고 앉아있는 항복군사가 있을 뿐입니다. 거록성은 해방됐습니다. 우리 초군의 전사자와 많이 다친 전상자가 얼마나 돼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장군이 그것을 물어보다니 처음입니다. 그 권성에 진치고 있는 진군의 본진 장한 장군과의 결전이 남았소. 그 권성에 있는 진군은 7, 8만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장한도 장군의 적수가 아닙니다. 장한만 눌러버리면 이 땅엔 진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출진합시다. 장군은 반나절의 싸움으로 천하를 거의 지배하셨습니다. 관중이 남았소. 내가 진해도 함양을 쳐부셔야 하오. 그 권성의 장한 장군은 거록에서 대패했다는 급보에 망연자실했다. 필승을 확신한 거록에 광풍처럼 휘몰아친 초군이 나타나 미친 듯이 싸워 소각은 전사하고 왕리는 생포되고 섭간은 자살하고 수십만 대군은 항복했다니. 후방의 본진에 있던 장안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장안은 항우와의 결전을 앞두고 부하 사마은을 관중 함양성 2세 황제에게 보내어 군병 10만을 급파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기다렸다 사마은. 이세 황제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시던가? 황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장군님. 그러면 승상 조구를 만나서 급부를 전했는가? 승상이 뭐라고 하시던가? 여러 번 찾아가서 장한 장군의 급보를 황제에게 전하러 왔다고 만나주기를 간청했으나 조구는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조구가 내 이름을 말했는데도 안 만나주다니 이유가 무엇인가? 조구는 거록의 패전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황제를 못 만나게 하려고 나중에는 위사를 시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조구가 사마은을 죽이려 해? 저는 조정의 관리였기 때문에 조구를 잘 압니다. 조구는 황제에게 도적들을 모두 소탕해 온 나라가 평화롭다고 거짓을 아뢰고 있습니다. 패전을 알려드리고 군사 급파를 요청하러 나타난 저를 살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구가 그렇게 비열한 자인가? 조구는 살인자입니다. 승리를 했다고 하면 장군님이 무서워 죽일 것이고 패전했다면 패장이라고 죽일 것입니다. 진나라는 지금 조고 뜻대로입니다. 이런 진나라를 위해 장군님은 왜 싸우십니까? 이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마은? 싸워야 하는 의미가 없는데 항우 장군과 싸우면 장군님은 많은 군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싸우지 말고 항우 장군에게 투항하십시오. 항우에게 항복하라고? 출연 송도영, 최상기, 이윤현, 김일, 윤성혜, 이상훈, 최정호. 해설 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류철민.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11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기 12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